유쾌하고도 신나는 시사 토크쇼 오태훈의 시사본부. 네, 이 소리 들리십니까? 방금 속보 영상이 평양 쪽에서 들어왔는데요. 남북 정상이 무게차 카퍼레이드를 진행하고 있는 그러한 음향입니다. 평양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 환영하는 그러한 영상이고요. 이 현장 음향 들으면서 저희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 틀어주세요. 예, 매주 화요일 현안 둘러싼 여야 국회의원들의 허심탄회한 속내를 들여다보는 시간 정치화투 남북 정상회담 특집으로 꾸몄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 자유한국당의 백승주 의원 두 분께서 자리하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입니다. 마이크 좀 가까이 주시고요. 네. 예. 오늘 박용진 의원께서는 처음으로 오늘 저희 시사본부에 오셨고 오늘 페이스북 라이브까지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카메라까지 지금 같이 있는데 지금 감사합니다. 저희 청취자분들께 좀 인사 말씀 해주시죠. 예, 지역구는 서울 강북 을구 출신이고요.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세 분의 대통령이 다 하시게 됐는데 그 당의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는 평양의 소식을 들으면서 존경하는 백승주 의원님과 여러 말씀 나누게 돼서 아주 영광입니다. 네. 다분히 의원적인 인사를 해주셨어요. 제가 좀 그래요. 자, 두 정상 간의 만남부터 오찬까지 현재 지금 오찬은 지금 개별적으로 좀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가장 인상적인 모습 두 분은 어떤 장면을 꼽으실지 먼저 백승주 의원께서 말씀해 주시죠. 예, 아무래도 저는 이제 1차 정상회담하고 이제 이번에 정상회담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비교하면서 이렇게 살펴봤는데, 네. 1차 정상회담 때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비행기에서 이렇게 나와서 먼 하늘을 한참 쳐다보다가 밑에 김정일이 박수를 치니까 따라 박수를 치면서 내려오는 그 영상이 2000년 6월 그렇습니다. 그게 영상이 가장 좀 남는데 오늘은 이제 내려와서 또 그 김정은이 하고 이제 김정은 부인 이설주 여사하고 나와서 내려서 이렇게 포옹하는 이런 모습들이 이제 눈에 남았고요. 또 영상 속에서 크게 바뀐 게 없구나. 제가 2001년도 6월 달에 가봤습니다만 저 정도 열렬하지 않았죠. 비슷한 있었는데 북한 체제의 특징이 참 잘 드러나는 환영 인파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70년대, 60년대 우리나라도 외국에 손님 오면 저렇게 뜨거운 대낮에 사람들이 많이 와서 환영을 하지 않아요? 예, 우리나라는 저렇게 이제 하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럼요. 북한 체제니까 가능한 저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아마 최근에 정상회담 많이 하지만은 그런 정상회담에서 그 나라 국민들이 나와서 저렇게 국기를 들고 옷을 단장하게 입고 막 하는 건 잘 찾기 힘든 영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또 우리 눈에 국민들이 못 느낄 수 있는 분도 있고 제가 느낄 때는 아직도 변하지 않은 게 이제 태극기가 안 보이잖아요. 보통 우리 대통령이 가면은 당연히 우리 태극기가 좀 보여야 되는데 전혀 태극기가 안 보이고 대신 한반도기를 보이는 부분에서 북한이 우리 정부에 대한 인식,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지 않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많이 준비해서 환영 행사를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박용진 의원께서는요. 일단 좀 가볍게 말씀을 드리면 대통령이 평양시민하고 악수를 하는 장면. 머리에 탁 남아요. 그래서 그 평양시민이 나와서 이렇게 의례적으로 막 만세 이러면서 꽃술을 흔들고 이제 국기를 흔들고 있는데 대통령이 성큼성큼 나가가서 악수를 딱 청하니까 그쪽은 놀래기도 하고 되게 감격하기도 하고 이랬을 거예요. 우리 대통령이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중에서도 대단히 이렇게 열린 태도시잖아요. 열린 경호를 또 지향을 하고요. 국민들하고 마주쳐가지고 이른바 셀카 스스럼 없이 찍는 대통령으로도 유명하신데 거기 가서도 그렇게 소탈하게 하시는데 아마 평양 시민들한테 나중에 두고두고 인구에 회자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어느덧 18년이네요. 우리 백승주 의원님이 말씀하신 2000년 6월 달에 그 평양 순환공원의 모습 18년이 지난 오늘을 보면서 저 그 생각했습니다. 저기 나와 있는 저 순환공원에 나와 있는 저 병사들
이제 의장대 사열하려고 이제 딱 대기하고 있었던 그 병사들의 나이가 이제 20몇 살일 텐데 네. 아마 5살, 6살 때 남쪽 대통령이 처음 평양에 온 걸 봤었을 거예요.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장성해서 저 자리에 다시 가 있는 그들을 만나러 또 우리 대통령이 간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이른바 주적, 적군의 이 군대가 우리 대통령에게 사열을 하고 대통령 각하 이렇게 배웅 나왔습니다. 이게 딱 하는 걸 보면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물론 중요한 건 북핵 문제입니다. 네. 여기에도 우리가 어떤 중재자의 역할, 비핵화와 관련해서 풀어낼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단초를 마련하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러나 우리들에게 중요한 건 전쟁의 위험, 군사적 충돌 위기가 사라질 수 있는 중대한 결단과 결정들이 이번에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그걸 통해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가 이루어져서 더 이상 우리 젊은이들끼리 싸우지 않고 우리 양측 국민들이 피 흘리지 않는 그런 한반도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오전에 생방송 화면을 저희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장대 사열하는 장면도 있었고 또 이설주, 김정은 두 부부가 공항에 직접 나올까라는 고민도 하고 궁금증도 있었는데 네. 다 나왔고 또 의장대 사열하면서 21발의 예포 발사 같은 것들도 있었거든요. 국기개항이라든지 국가 연주 같은 거는 없었고 사상 처음으로 이런 예포 발사가 이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허용됐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백승주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요? 우리 박영진 의원님 말씀드리니까 참 이해가 됩니다. 주인공은 많이 바뀌었는데 꽃하고 인공기 흔드는 사람은 바뀌었는데 그 비슷한 법은 전체 그림은 좀 비슷하게 느껴졌는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때도 이제 의장 행사를 할 때 의장 행사를 보통 하면 국가가 연주됩니다. 네. 당연히 애국가가 연주돼야 되는 통상적인 국가 관계라면 국가 연주 그 당시도 안 했고 오늘도 안 했어요. 연주는 안 했는데 오늘 방송을 해서 제가 꼼꼼하게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보니까 예포가 이제 각국 지도자가 갔을 때는 21발의 예포를 쏘는데 예포 숫자가 다 정해져 있어요. 아, 그래요? 그 국가 원수들이 방문할 21발의 예포를 쏘는데 예포를 쏘는 의미는 원래 만들어질 때는 무장 해제를 돼요. 내가 포를 다 쏘고 그러니까 이제 마음 놓고 들어오시라. 이럴 때 이제 유로에서 만든 예포라는 건데 예. 오늘 21발의 예포를 먼저 2000년 이후에 또 안 쏘는데 이번에는 국가 연주는 안 했는데 예포는 했다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지도자로에 대한 어떤 김정은의 어떤 이전하고 좀 약간의 성의랄까 또 그런 정치적 메시지를 담아내 보려고 하는 네. 국가 연주는 못 해주면서 이제 못 하면서 어떤 예포 발사는 하나의 그 정치 메시지 좀 담으려고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두 정상 간의 만남 당시에 이제 민주당 쪽의 풍경도 보니까 상당히 뭐 감격적인 그런 장면들 많이 좀 보이는 것 같은데 감회도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그렇죠. 민주당은 김대중 대통령 그리고 2007년에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이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세 차례나 평양을 방문하는 역대 대통령을 저희 민주당에서 배출을 했다. 이 의미와 함께 한반도 평화의 길을 지속적으로 지난 18년간 지속적으로 닦아온 정당이라고 하는 느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특히나 문재인 대통령은 뭐 고등학교 동문들보다도 더 자주 남북 정상들이 만나는. 저는 뭐 친구들 1년에 한 번이나 만날까 하는데 벌써 올해만 3차례나 지금 두 정상이 만나잖아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이 일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인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겨울에 이제서야 나타납니다만 전쟁 직전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저거 그냥 빨리 해버리자고 하고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도 북폭을 예견하고 있었을 정도 준비했었다고 하니까 전쟁 직전까지 갔었던 지난 겨울을 생각해 보면 완전히 다른 판을 만들어내는데 문재인 대통령으로서 얼마나 고독하고 힘들고 외롭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자유한국당한테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목 잡을 건 좀 잡으시더라도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실 국방과 외교, 안보, 통일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가 없는데 우리도 여당도 조금 더 열고 더 많이 의논하고 야당에게 손을 많이 내밀 테니까 야당에서도 이런 문제는 좀 이렇게 도와주시고 힘을 모아주신다면 아마 지금의 약간 이렇게 삐긋삐긋하잖아요. 북미 간의 관계는 그런 문제까지 우리가 잘 주도적으로 풀어나가서 한반도 비핵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원론적인 얘기지만 제가 예. 세 번째 정상회담 할 때 그런 얘기를 주장을 제가 방송에 되게 많이 했어요. 이제는 정상회담 필요하죠. 정상회담 하려면은
북측 지도자 김정은이 서울을 방문해야 된다. 이 상호주의라는 게 있거든요. 외교라는 게 미팅 플레이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가면 방문하고 답방하는 형태가 있어요. 장관 것까지도 상호주의가 적용됩니다. 적어도 국가 정상끼리는 지도자끼리는 상호주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두 분 찾아갔지 않습니까? 그럼 네. 당연히 최은재 내려와야 되는데 그거 하려고 비문장인데 조금 너무 확는 걸 넘었다고 인정하려고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이것도 기본적으로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은 어색한 거예요. 네. 그 김정은이 당연히 내려와야 되고 또 3차 정상회담 정도는 이제 서울을 방문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지켜진 데 저는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환영을 받고 이런 그림이 중요한 것이 지금 비장감이 좀 느껴져야 됩니다. 그렇게 네. 지금 한반도가 이렇게 경직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북한 핵 문제거든요. 네.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비장감이 이 환영 입파 속에서도 그 머릿속에는 아마 그 머물러 있겠죠. 핵 문제를 어떻게 토론을 이끌어내서 어떠한 의미 있는 결론을 낼지 네. 그것이 안 되면 환영 입파가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 것이 잘 이렇게 그림이 안 나오지만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 어프로치를 해서 어떻게 의미 있는 결론을 낼지 여기에 대한 제가 상당히 지금 관심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상회담 동행을 거절했잖아요.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그리고 오늘 그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런 발언을 했어요. 평양에서 전자결제로 유은혜 교육부총리 임명을 철회하라 이런 이제 발언도 이제 하셨다고 하던데 지금 상황에서 이번 그 정상회담을 바라보는 자유한국당의 지금 분위기라든가 시선은 어떤 거예요? 정치 지도자들에도 생각들 제가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네. 지금 정상회담을 통해서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기를 기본적으로 바라죠. 비핵화 네. 문제 기본적으로 당도 공식적으로 정상회담이 잘 돼서 비핵화의 어떤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주길 바라는데 그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 또 지금까지 진행된 여러 가지 주변 상황들 또 국제 정세를 봤을 때 네. 김정은 입장을 봤을 때 우리가 만족할 만한 비핵화에 대한 태도 변화를 기대하는데 좀 상대적으로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화제를 거기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뭐 경제인들도 많이 수행하고 있죠. 또 계속 그 비핵화 문제 이외의 어떤 경제 협력 문제라든지 또 하에 또 비약적으로 지금 통일 문제까지 거론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집중했으면 좋겠다 그럽니다. 비핵화 이 의제에 좀 집중해서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것을 갖고 어쨌든 정상회담 성공하기를 다 바랍니다. 예. 성공하기를 바라는데 김정일 태도가 중요하겠죠. 네. 여당 쪽에서 보는 이 3차 남북정상회담에다가 부여하는 의미는 또 다를 것 같아요. 아무래도 김성태 원내대표하고 많이 다르죠. 김성태 원내대표가 그런 말씀 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차라리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지 않나요? 유은혜 교육부총리 후보 관련해서 불만 많은데 일단 그 문제는 잊고 있어라. 우리가 알아서 처리할게. 대신 대통령은 정상회담 집중해서 좋은 성과 거둬와라. 이렇게 얘기해야 국민들한테는 야당도 박수 받을 텐데 김성태 원내대표가 지금 홍준표 전 대표 돌아온 걸 너무 의식해서 그런지 자꾸 이제 말씀의 수준이 자꾸 이렇게 그 국민들에게 공감하기 어렵게 하시는 걸 좀 답답하게 생각을 하고요. 이번이 그렇죠. 3차 남북 정상회담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만 세 번째고요. 또 평양에서도 세 번째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돌이켜보면 각각이 다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다 있는데 다 어려울 때 갔어요. 아주 어려울 때. 그러니까 6.15 정상회담 2000년, 18년 전에 있었던 정상회담도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그 정상회담 있기 전에 네. 남북 간에 서해 교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 서해 교전이라고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데 그때 거의 북한 군대를 완전 박살을 냈죠. 그래서 북으로서는 그걸 치욕으로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그러고 나서 이 정상회담이 추진이 된 거니까 남북 간의 이 긴장도 만만치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네. 2007년은 2006년도 1차 핵실험 이후에 살벌한 때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아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정상회담도 1차, 2차 판문점에서 정상회담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북미 관계가 잘 풀릴 듯 하면서 또 한 번의 고비에 지금 걸려있는 때 양쪽이 다 수석 협상가 역할을 좀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하고 한반도 운전자를 스스로 자임했습니다만 어려운 지금 역할을
맡아서 간 거거든요. 저렇게 환영을 받고 박수를 받고 온갖 전 세계 스포트라이트를 다 받고 있습니다만 백승주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의 머릿속은 정말 복잡하고 걱정도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고요. 성과를 내지 못하면 큰일이라고 하는 생각 위에서 좀 그 3차 정상회담의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네. 남쪽의 일은 좀 잊으셔도 좋습니다. 저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좋은 성과 가져가시면 고맙겠습니다. 뭐 동료 의원들 얘기를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려고 했는데 유은혜 부총리 문제가 오늘 아침 원내대책회의에서 나왔는데 예. 제가 그 회의 참석을 했습니다. 예. 간사로서 참석을 했는데 다른 이유에서 그런 거나 그 전후 문장을 보면 전후의 그 상황을 보면 유은혜 부총리 후보가 그 평소 상임위원회 활동할 때는 그 자료를 제출하는데 가장 많이 호통을 쳤다 그래요. 자료를 내놔라 하면 자료를 절대 자료 안 내놓는다 그러면 야단을 가장 많이 친 의원인데 본인이 청문회가 내일인데 자료를 거의 안 내놓고 있대요. 그래서 오후 5시까지 자료를 내놔야 되는데 자료를 안 내놓으니까 이 자료를 오늘 오후 5시까지 안 내놓으면은 사퇴시키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맥락에서 유은혜 부총리 후보에게 예. 자료에 좀 협조하라는 그런 메시지였는데 이제 알겠습니다. 밖에 나올 때는 정상회담 연결돼서 나온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박용진 의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도 1차 정상회담 참 감격 속에 봤고요. 또 그 다음에 제가 평양 또 방문한 적도 있었는데 예. 문제는 99년에 서해 도발이 있었는데 다시 2002년에 서해에서 또 도발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상회담에 대해서 매몰되어서 이 분위기에 매몰돼서 그 미래를 너무 박용진 평소에 그 이유를 너무 낙관적으로 보는 것도 조심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 자유한국당의 백승주 의원과 함께 정치화투 오늘은 남북정상회담 특집으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뉴스 들으시고 더 깊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태우래 시사본부. 네, 오태훈의 시사본부 정치화투 함께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 자유한국당의 백승주 의원과 함께 남북정상회담 특집으로 꾸며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남북정상회담에 수행하는 공식 수행원단 또 특별수행원단에 재계 인사가 17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또 포함해서 국내 4대 그룹 경영인 또 중소기업 대표 또 양대 노총 대표 등 굵직한 정계 관련 인사들 총 망라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두 분의 또 여러 가지 입장들 생각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박용진 의원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일단 지금 있는 비핵화 문제가 풀리게 되면 곧바로 남북 경협 국면이 온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경제인들과 또 재계 총수들 또 경제단체와 그 관련된 또 장관들이 가게 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조금만 앞일을 내다본다면 이번 그 방북이 비핵화로 가는 결정적인 국면을 열기만 한다고 한다면 한반도의 새로운 국면, 경제적인 교류가 열릴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경제 쪽의 관련 인사들로 특별수행단이 구성된 것은 의미 있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다만 첫 술에 배부르랴 이런 생각하실 필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 방북으로는 사실 얻을 거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핵 문제가 제일 중요한 의제고요. 그다음에 그 한반도의 남북 간의 긴장 완화, 군사적 긴장 완화 이 부분이 또 중요한 의제이지 지금 무슨 경제 문제를 가지고 한다고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래서 이제 면면을 보면 좀 재밌는 게 있어요. 예. 재계 총수들은 같습니다만 사실은 총수들은 그냥 안면을 트는 정도일 거예요 이번에. 그러니까 사실은 중요한 건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무슨 본부장, 상무 이런 사람들이 가야 실제적인 얘기들이 되는데 네. 그게 아니라 총수들이 간다. 또 하나는 경제부총리라든지 장하성 실장이라든지 대한민국 경제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 간 게 아니라 누가 가느냐면 국토부 장관, 네. 문화체육부 장관, 산림청장도 산림청장. 예.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비정치적인 혹은 비경제적인 그러나 경협을 준비할 수 있는 전반적인 분위기를 닦을 수 있는 이쪽 분야들이 간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주 예민한 분야가 아닌 이렇게 이런 남북 교류를 확대할 수 있는 비정치적 비경제적인 영역에서 정치적인 거나 경제적인 거나 다 지금 미국과 유엔의 제재 때문에 막혀 있는 상태니까 여기서 무슨 첫걸음을 한다는 건 어렵고요. 그 위의 영역에서 경협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장관들과 그런 인물들이 선택돼서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백승주 의원님. 예, 저는 기본적으로 그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 접촉의 면적이 넓고 접촉 빈도가 많으면 좋다는 이런 입장을 늘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그 정상회담에 경제인들을 대거 참여시킨 것은 제 생각으로는 다소 부적절한 측면도 있다. 왜냐하면 비핵화에 집중해야 되는데 경제인이 참가함으로써 물론 그게 또 비핵화 논의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관심과 집중을 이렇게 해야 될 시기에 그 분산시킬 수 있는 거고 국내외적으로 또 이런 방문 목적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좀 혼란을 줄 수 있는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또 재미있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이라고 그럽니까? 예, 부회장이 사실 그 어머니가 평양을 한번 방문했죠. 2000년대 노무현 정부 시절에 한 방문을 했는데 그때 같이 수행했던 분하고 이야기를 쭉 나눠봤는데 그때 이런 하나의 그 판단하기 위해서 갔다 와서 예. 북한의 아직 경제 협력할 타이밍이 아니라는 그런 판단 하에 이건희 지금 명예회장이 예. 그 이에 북한을 방문 안 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여러 가지 북한이 처한 여건과 또 남북 관계 국제적 여건을 고려했을 때 대거 기업 총수들을 실무자 그룹의 총수들을 이렇게 참여한 것은 비핵화 논의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자칫하면은 국내외적으로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고, 네. 우리 정부에도 부담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습니다. 예. 앞서서도 먼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이번에 가장 큰 중요한 의제는 비핵화가 아닐까 싶어요. 지난 6.13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치러지고 날 때만 해도 순조롭게 잘 풀리겠다. 곧 크게 좀 변화가 있겠다라고 기대를 했습니다만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이렇게 삐걱거리고 뭔가 좀 잘 안 되는 듯한 분위기가 좀 거셌거든요. 결국에는 이번 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그 의제가 주요 핵심 의제로 좀 등장을 하게 됐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시는지 먼저 박용진 의원께서 말씀해 주시죠. 아주 원론적으로 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서는 혹은 북의 핵심 지도층으로서는 핵무기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 목숨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하고 지금 이만큼의 대화 국면이나 여러 잡힌 것도 자기들이 핵 무력을 완성했다고 하고 실제로 미국 보라고 쏘아 올린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쏘아 올리고 그리고 이게 지금 하와이까지 가는지 안 가는지 볼래? 이래가면서 계속 서로 대륙간 탄도의 개발, 핵무기의 개발, 또 수소폭탄의 개발 이런 것들을 이어나간 건 미국 보라고 한 거거든요. 근데 미국이 이제 드디어 여기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면서 이거를 무장을 해제하라고 그러는데 무장 해제와 맞먹는 어떠한 안전판을 좀 제공했느냐. 그러니까 더 이상 핵무기가 없어도 우리가 위험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보장되어야만 가능한 일인데 네. 이 거리가 너무 멀거든요. 지금 미국하고 북한이 서로 바라보는 게 조금씩 지금 테이블 앞으로 다가오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 속도가 너무 더뎌요. 그러니까 미국은 미국대로 북이 지금 신뢰를 구축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북은 북대로 아니 우리가 이것저것 지금 시험을 할 수 있는 시험장이랑 다 폭파하고 말이야. 공장도 해체하고 이미 만든 건 일단 들고는 있지만 이제 생산할 수 있는 시설들을 다 어떻게 좀 정리해 나가고 있는 마당에 니네는 한 게 뭐 있니? 종이 쪼가리밖에 안 되는 종전선언 그거 하나도 안 해주고 말이야. 이런 식으로 불신이 쌓여 있는데 양쪽으로부터 그래도 신뢰를 구축하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뭔가를 지금 하기 위해서 한 스텝을 지금 나선 상태인 거거든요. 예. 요 상황에서 아마 양쪽 다 만족할 만한 그러나 양쪽이 다 흡족하지는 못한 정도의 상호주의적인 요걸 내리고 요걸 받아라 하는 정도를 가져올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핵 리스트를 제출하면 종전선언을 해주겠다. 이것이 흔히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일 수 있고요. 좀 더 나간다면 지금까지는 만들어진 거 잘 만들어졌나 실험장 정도를 해체하고 폭파하는 수준이었는데 네. 이제 생산시설 자체를 예를 들면 신고한다든지 이걸 해체할 테니 그러면 미국이 그에 진전된 만큼의 뭔가를 내놔라.
라는 정도의 카드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아마 중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백승주 의원님. 이게 이제 남북 관계, 북미 관계가 재밌어요. 왜냐하면 북미 관계가 어려워지면 남북 관계가 좀 좋아져요. 북한이 서울을 거쳐서 워싱턴 갈 필요 없을 때 워싱턴하고 자꾸 짝짝꿍이 돼하고 자꾸 만나다 보면 우리를 굉장히 무시하거든요. 그런 게 이제 계속 역사적으로 한 20, 30년 반복되어 왔는데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 이제 북미 관계에 이제 큰 진전이 그때 또 남북 관계가 약간 소원해져요. 그런데 이제 싱가포르 회담에서 김정은의 정치적 기대하고 트럼프의 기대가 조금 동상이몽을 했던 것 같아요. 트럼프는 중간선거에 도움될 정도로 과거 핵을 해체하는 모습도 핵물질 신고서 접수하고 또 과거 핵 몇 개는 미국 가서 해체하고 이게 진전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계속 그게 안 되니까 미국 국내 여론으로부터 트럼프는 사기 당한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의 직면에 있는 거고 김정은으로서는 우리가 핵을 가지니까 미국까지 찾아와서 미국 국무장관이 찾아와서 이게 쭉 의논해가고 우리 주도대로 해서 이제 종전선언도 하고 북미 관계 정상화도 하고 이 또 유엔 제재도 해제해서 이 경제적인 지원도 좀 받고 이렇게 하려 했는데 유엔 제재는 더 강화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서로가 이제 안 맞아서 또 북미 관계 소원해지니까 다시 승부 카드가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왔는데 우리 정부는 두 가지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예. 북한에도 하나 보증 써줘야 되고 미국에도 보증을 써줘야 돼요. 미국에 대해서는 북한이 약속을 지켜서 비핵화 할 거라는 보증을 좀 써줘야 되고, 예. 그죠? 또 북한에 대해서는 종전선언하고 수교하고 뭐 제재 완화시키기 이런 보증을 써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국면에서 그걸 뭐 포괄적으로 중재란 말을 쓰는데 사실은 나는 그 말을 또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북한 핵 문제가 남북 간의 핵심 의제가 우리가 조수석에 앉아 중재석에 앉아 있느냐 문제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이 지금 양쪽에 보증을 써서 잘 달래서 북미 회담을 만들어서 남북미 중까지 해서 한반도 질서를 한번 바꾸자는 이런 선의의 의도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그런 걸 풀어낼 수 있을지 보증 쓸 어떤 그런 위임장을 받아올지 보증 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됐으면 좋겠지만 네. 북한 태도가 그렇게 만만치 않을 거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진짜 종이 쪼가리 아닙니까? 종전선언 하나 했다 해서 이때까지 그렇게 목숨 걸고 만들어낸 핵을 쉽게 포기하겠느냐. 그래서 조금 오늘 또 우리 뭐 청와대 같이 수행한 비서실장 또 참 낚아나기 힘들다는 말 나오는데 참 그런 어려움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예, 2박 3일에 남북 정상회담 일정 시작이 됐고 잠시 뒤 한 1시간 50분 정도 지나고 나면 3시 30분부터 1차 정상회담이 시작이 돼요. 이번 정상회담 관련 전망이라든가 바람, 의견 듣고 오늘 정치와투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영진 의원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어려운 길에 나서셨습니다. 우리 대통령 온 국민 함께 응원하고요. 좋은 성과 거둬오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길 나서신 덕분에 한반도의 평화는 또 한 걸음 더 훅 왔다 이런 느낌입니다. 네. 생방송으로 평양 시민들이 잡담 나누는 거 그리고 그 엄중한 정상들을 마주하는 순환공원에 나와서 서로 웃고 떠드는 모습 그리고 김여정 부부장이 핸드백을 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가까이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대통령께서 이런 국민들의 마음 잘 담으셔가지고 좋은 성과 거둬오셔서 한반도의 평화, 항구적 평화 만들어낼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백승주 의원님. 김정은에게 지금 한 말씀 좀 드리면은 예. 우리 국민과 세계가 국제사회가 지금 보고 싶은 장면은 공항에 내려서 열렬히 그 인민들이 나와서 환영하고 꽃을 흔들고 이렇게 연도에 나서 환영하는 인파가 아니에요. 정말 진정성을 갖고 한반도 비핵화, 북한 핵 폐기에 대해서 진지한 모습 또 거기에 대해서 이행할 의지 이런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거는 뭐 덤으로 좋다고 덤으로 생각하고 가장 우리 국제사회와 또 우리 정부 또 우리 국민이 보고 싶은 것은 비핵화에 대한 어떤 결단, 네. 이것을 결단을 당당하게 요구하는 우리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성공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치와투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 자유한국당의 백승주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